낮과 밤이 후반부로 들어서고 있다. 낮에는 50대의 이정은, 밤에는 20대의 정은지. 그녀의 이중생활을 고원이 알게 되고 이제 최진혁도 알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쇄살인범을 거의 다 찾은 것 같다. 연쇄살인범도 이정은의 존재를 알고 그녀를 납치하는데 10일의 방송을 보기 전 1회부터 10회까지 주요 포인트를 알고 보면 그게 이해도와 재미가 더해진다. JTBC 주말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다. 낮에는 나이를 먹은 정은지의 이은정 배우가 해가 지면 원래의 본인 정은지로 변하는 이야기. 드라마 속으로 함 들어가 보자고. 일단 이 드라마의 인기부터 살펴보자고. 국내 시청률은 추이가 좋네. 곧 두자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 4회부터 반응이 타고 올라가는 추이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아 있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 같다. 국내 넷플릭스 순위는 1위를 기록. 와우. OTT 플랫폼에서 반응이 더 뜨겁다. 글로벌 순위는 8위인데 주말에 더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취업 사기를 당한 정은지. 자신을 원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고양이. 이 고양이가 앞으로 정은지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될 듯. 그런데 고양이는 아무래도 정은지의 사라진 이모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중간에 어린 시절 이모와 함께 있던 모습이 나오는데 이모가 고양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분. 여하튼 이 고양이를 만난 정은지 다음날 환장할 일이 생긴다. 중년의 여인 이은정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도 자신을 못 알아보는데 오랜 절친 김아영도 처음에 그녀를 못 알아본다. 하지만 둘만 아는 것들을 줄줄줄 이야기하자 김아영은 친구를 알아보게 되는데 한편 취업 사기로 정신줄 놓고 길을 헤매다 우연히 만난 검사 최진혁. 둘은 서류 봉투를 바꿔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이 계속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 근로사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 이정은. 그녀는 검찰청에서 우연히 연예인에게 황산 테러하려는 범인을 제지하는데 뉴스까지 등장. 최진혁 검사실 방에 근무하는 계기가 된다. 역시나 남녀 주인공 로맨스로 드라마가 전개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지. 역시 드라마는 로맨스지.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며 힘들게 버티던 이정은 사표를 내려고 맘먹는데 최진혁이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보고 진심 어린 손을 내밀며 잘해보자고 하는데 달달한 로맨스로만 갈 수 없겠지. 당연히 큰 줄기의 사건이 긴장감을 주는 법. 살인마가 등장. 최진혁이 어릴 적 엄마를 죽인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발생. 역시나 동일범인 듯. 아마도 오래전 가출한 거로 나오는 정은지 이모도 이 살인마가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보는데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바로 정은지 뒤에 있는 실버 인턴으로 들어온 남자 정재성. 한때 잘 나가던 외과 의사였다는데 왜 그가 살인마가 되었는지는 그게 후반부에나 나오지 않을까. 여하튼 최진혁은 이 사람을 잡으려 하고 살인마는 이제 이은정을 타깃으로 삼으려고 한다. 자신의 설계를 망치게 한 것이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될 것 같다. 밤과 낮. 사람이 변한다는 설정이 재밌는 드라마. 토요일 밤 10시 30분. JTBC. JTBC 주말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중반부를 넘어서며 전반부에 뿌려진 떡밥들이 실체가 다 보였다. 어떤 결말이 그려질지 예측을 해본다. 시청률 그래프 추이가 좋다. 8회는 전국 기준 8.4%를 넘어섰다. 수도권 기준 9.1%를 기록. 자체 최고를 갱신했다. 넷플릭스. 주간 국내 기준 방송 부분 1위. 글로벌은 10위권에 순위 랭킹 중이다. 자, 그럼 제작진들이 뿌려놓은 떡밥들을 회수해보러 들어가보자. 드라마 중반부인데 벌써 살인범을 슬쩍 흘려놨다. 개검사는 병원장 백철규를 범인으로 의심. 그의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한다. 시청자들도 모두가 백철규가 범인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8회에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 부하가 한 일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원을 테러하려다 수감된 자를 들키기 전에 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통화를 마치고 그의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를 클로즈업해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 반지는 조직의 표식인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 또 같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제작진들은 이렇게 문자도 공개했는데 앞 회차까지는 병원장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다른 범인이 있는 떡밥을 보여준다. 개검사가 은색 SUV 차량을 사건 현장에서 보고 도주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그리고 그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범인은 백철규라고 시청자들이 믿게 만들고 또 이렇게 다른 빌런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드라마 홈페이지에 인물 관계도를 보면 진작에 제작진은 공개한 거다. 백철규도 빌런이지만 또 다른 빌런이 있다 하고 용의자는 아직 인물 소개 없지만 곧 등장할 것 같다. 8회 방송 말미에 개검사가 백철규하고 인사하며 서로 간보는 장면이 나갔는데 혹시 나를 전에 만난 적 있냐고 묻자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멘트를 하는데 그것은 개검사가 차량 추적할 때 운전자가 진짜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백철규는 그를 돕는 조력자 빌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여하튼 그는 드라마 중반부까지 긴장감을 주는 범인 후보였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우비를 쓰고 살인을 하는 빌런의 정체는? 그건 극의 전개상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제작진 의도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개검사 엄마와 이미진 이모를 죽인 살인마는 백철규일 듯하다. 다른 빌런은 마약사범일 것 같다. 고원을 테러하려던 범인이 교도소에서 죽는다. 교도소 안에 교도관들이 그를 죽이는 건데 복통을 호소하게 하고 의사가 진정제를 놔주려고 하는데 약을 바꿔지게 하는 교도관이 있다. 곳곳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정도의 자본력 그리고 마약이 관련돼서 의사인 백철규와 연결이 된 것 아닌가 추론해본다. 이미진이 고양이를 찾으러 가서 일진들에게 위기에 처할 때 그녀를 구하러 등장한 개검사. 일진들 팔목에서 마약 패치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이 마약 패치가 결국 큰 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떡밥 회수 가능함. 개검사 엄마의 살인범 아닐까? 어릴 적 엄마의 죽음. 그리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검사가 된 개지웅. 당시 사건 담당 형사도 등장. 그런데 그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 그런데 당시 엄마를 만나러 갔던 형사는 바로 이분 서말태. 개검사 있는 검찰청에서 시니어 인턴으로 근무. 아마도 개검사를 도와 사건 해결의 역할을 할 것 같다. 낮에 임순으로 변하는 이미진의 이모. 그녀는 은행원이었다 가출했다고 한다. 아마도 그녀 역시 백철규에게 살해당했을 것 같다. 개검사는 이미진과 함께 살인범 백철규도 잡고 공범 아닌 공범 마약범도 검거하게 될 것 같다.